자, 이번 시간에는 급좌표에서의 이중적분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교재의 예제 3번 볼까요? 음, XY 평면, XY 평면의 식은 Z는 0이죠. XY 평면 위에 있고 포물면, 타원 포물면입니다.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것의 아래에 있으면서 원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X, 이것의 안쪽에 있는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중적분을 이용을 할 거고 극좌표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XY 평면은 그대로 평면 그대로 놔두면 되지요. Z는 0이란 식을 갖고요. 타원 포물면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것은 등위 곡선을 이용해서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Z는 K라는 평면으로 이 공면을 치면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K 이렇게 되겠죠. Z 대신에 K를 대입하면 그때 생기는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식은 당연히 X제곱 플러스 Y제곱 했으니까 0 이상일 때 K가 0보다 큰 쪽에 있을 때 의미 있는 곡선이 생기지요. 0이 되면 한 점이 될 거고요. 그래서 K가 0보다 큰 값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XY 평면에 수직 사용했을 때 생기는 그 곡선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은 루트 K가 되는, K는 루트 K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루트 K가 되는 그런 원이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타원 포물면까지 그리는 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원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X, 이렇게 생긴 것은 이걸 정리해 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X라는 걸 2X를 이리 넘겨서 제곱 형태로 바꿔줘요. 그렇다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그렇다면 X 마이너스 1을 제곱했을 때 X제곱과 마이너스 2X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X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의 제곱, 1이 더 있으니까 원래 있던 식보다 1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오른쪽에 1을 더해줘야 원래 있던 것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 원래 있던 것은 이제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표현됐어요. 1은 1의 제곱이니까 이것은 반지름이 1인 그리고 중심이 여기 0 되는 곳 1, x값이 1, 여기 0 되는 곳 y값은 0, 1,0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은 1인 그런 원이 생기지요. 그렇죠? 그런데 z의 값은 제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x하고 y만 이 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그 원을 z축으로 한번 쭉 올려주면 원기둥이 생겨요. 그때 생기는 원기둥의 식이 이 식과 똑같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x 하는 것은 원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원기둥 안쪽에 있다 그랬으니까 바깥쪽은 그러면 생각할 게 없어요.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체는 이렇게 생겼죠. XY 평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Z축이고요. 자, 그리고 포물면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K가 0일 때 하는 것은 Z가 0일 때니까 XY 평면이에요. XY 평면에서는 X도 Y도 0 돼야 되니까 원점에서 하나 만납니다. 자, 그러면서 위쪽으로 K만큼 올라가면 그때 반지름이 루트 K가 되는 원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Z는 K라고 하는 평면으로 이 공면을 치면 여기 Z의 값을 K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그때 생기는 이 원은 여기 반지름 이만큼 반지름이 루트 K가 되는 그런 원이지요. 자, 그렇다면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는 타원 포물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기둥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하는 거니까 저 원기둥을 그리면 x좌표가 1인 곳, y좌표가 0인 곳이니까 x축상에 있죠. 이 점이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반지름이 1이니까 가장 멀리 가면 2까지 가겠죠. 1이 중심이니까
이쪽은 0까지 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1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 1인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을 Z축으로 한번 쭉 쓸어요. 이렇게 쓸어 올리면 됩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 그럼 그때 이렇게 원 기둥이 생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입체는 원 기둥 안쪽이니까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 원 기둥 여기까지 안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쪽 안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깥쪽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깥쪽은 아니에요. 그리고 XY 평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포물면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포물면 아래쪽에 있고 여기 XY 평면 위쪽에 있고 기둥 안쪽에 있으려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기둥이 올라가면서 이 타원 포물면을 잘라내겠죠. 예, 요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이지요. 입체가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입체를 보면 이 기둥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X축을 가지고 반씩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X축 위쪽, Y축 양의 방향, 그리고 X축 아래쪽, Y축 음의 방향, 반반씩 대칭이지요. 그렇죠? 원이니까 대칭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포몰면도 마찬가지죠. 포몰면도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는 것이 Z다 이렇게 둔 거니까 당연히 이 X축을 가지고 이렇게 이 포몰면도 반씩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체는 X축을 중심으로 해서 반씩 나뉘는 대칭인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앞쪽 부분, 수직 사용했을 때 이 앞에 떨어지는 이 반쪽 입체, 요것, 즉 여기도 이렇게 반 갈라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앞쪽이에요.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해서 2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반쪽 영역을 R이라고 해볼까요? 즉 원판의 반쪽이 되겠죠. X축 위, 즉 Y축 양의 방향 쪽에 있는 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부피는 당연히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이 입체를 수직 사용하면 이 원기둥 안에 있는 원판에 다 떨어지니까 그렇죠? 입체 자체를 원기둥 안쪽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수직 사용하면 이 원판에 다 떨어져요. 그렇죠? 반쪽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반쪽을 수직 사용하면 이 반쪽 원판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피는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반쪽의 부피 이 공면의 식을 적분하면 되죠. XY 표면 위에 있으니까 Z의 값이 0보다 큰 쪽에 있어요. 그러면 중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바로 그 적분 값이 부피가 됩니다. 자, 그럼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주어진 식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dA 중적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전체 부피는 이 반쪽에 2배를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부피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부피를 계산하는데 수직으로 사용해 보니까 이게 극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곡선이에요. 그렇죠?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좌표를 썼을 때 장방형이 되는 그런 모양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일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극좌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극좌표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원기둥의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x지요.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x라는 것을 극좌표로 바꾸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x는 r 코사인 세타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극방정식으로 바꾸면 r제곱은 2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지요. 그렇다면 r로 하나씩 나누면 r은 하고 정리가 되고 r은 2 코사인 세타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축 위쪽 부분 하는 것, 이 앞에 있는 이 영역 R, 이것을 이제 극방정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식이, R은 2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X축 양의 방향 하는 것은 세타가 0인 것이죠. 극좌표를 가지고 표현하면 Y축 양의 방향 하는 것은 세타가 2분의 파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여주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주어진 점은 R이 0이 돼서 원점으로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앞에서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에 원점까지 가니까 우리 세타의 범위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잡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부피는 이제 2는 2배에서 곱해져 있던 거고 이 부분을 극좌표로 이렇게 바꿔주면 세타를 바깥쪽에다가 둘 거예요. 네. 그러면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d세타. 바깥쪽 적분이 결정되고요. 안쪽 적분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적분 영역을 그려보면 XY 평면에 여기 원점을 지나가는 그리고 X축 양의 방향에 여기 2붙어 있는 이렇게 위에 반쪽 원이 생겼어요. 여기 1이 중심이었고. 그렇죠? 자, 그럴 때 R이라는 것은 이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증가한다고 했죠. R이 증가하는 방향.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이 화살표가 세타를 표현해주는 이 모든 화살표가 원점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R이 시작하는 곳은 0입니다. 이 화살표들이 이 영역을 뚫고 나가는 부분은 이 원에서 뚫고 나가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원의 식을 쓰면 되는데 이 원의 식은 금방 계산했듯이 R은 2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이건 장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R의 범위는 2 코사인 세타까지 0부터 2 코사인 세타까지 그렇죠? 해서 dr 안쪽 적분 계산하면 되고 잊어버리지 말 것 극좌표로 바꿨으니까 자코비안 절대값 R이 하나 더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적분하려는 함수 주어진 함수는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었어요. 그걸 극좌표로 바꿔주면 r제곱이 되지요. 해서 r제곱 이렇게. 자, 그럼 다 됐네요. 이제 안쪽 적분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자코비안 절대값 r하고 내가 적분할 피적분함수 r제곱하고 곱해지니까 r3승이죠. r3승 적분하면 4분의 r4승. 그렇죠? 그리고 r은 0부터 2 코사인 세타까지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 바깥쪽 적분하면 됩니다. 2배는 있었고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할까요? 0 대입하면 4승에도 0이죠. 그럼 0 대입한 건 떨어져 나가죠? 2 코사인 세타 4승 하면 2의 4승 16하고 코사인의 4승 이렇게 될 텐데 앞에 여기 2가 있고요. 여기 분모에 4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16하고 4하고 약분하면 4가 남았는데 앞에 2가 곱해져야 되니까 8이 됩니다. 계산한 게. 자, 그러면 8 곱하기 이제 나머지 다 계산하면 돼요.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4승 세타 d세타네요. 공식이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적분, 코사인 n승, 사인 n승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4승의 적분 공식만 쓰면 되죠? 4승이니까 분모 4부터 가면 됩니다. 분자는 항상 분모보다 하나 작고 4분의 3. 그 다음은 둘씩 떨어져요. 분모가 2분의 1. 짝수일 때 2분의 1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2분의 파이 곱하고 끝낸다고 했죠? 다 됐네요. 그렇다면 8하고 2 곱하기 4 약분하고 나니까 2분의 3 파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삼중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부터 물론 정적분 1학기 때 배웠고요. 우리 이번 학기 들어와서는 이제 이중적분 그리고 이제 삼중적분 차례가 됐어요.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은 당연히 일변수 함수의 적분, 중적분은 이변수 함수의 적분, 삼중적분은 삼변수 함수의 적분입니다. 4변수, 5변수도 마찬가지예요. 4변수 함수의 적분은 4중적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정의하는 방식도 다 같아요. 3변수 함수 이렇게 줘볼까요? W는 F, X, Y, Z 3변수 함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역시 중적분처럼 중적분을 직사각형 영역에서의 적분 그리고 일반 영역에서의 적분 이렇게 둘로 나눴죠. 똑같이 합니다. 삼중적분도 그런데 직사각형 영역이 이제 차원이 하나 올라가야 되니까
직육면체 영역이라고 바뀌어요. 직육면체 영역을 우리가 장방형 이렇게 부를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방형일 때 하고 일반 영역일 때 하고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할게요. 장방형부터, 즉 직육면체 영역에서의 삼중적분. 네, 직육면체 영역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각 6개의 면들이 네, 그 좌표 평면하고 나란해야 돼요. XY 평면하고 나란한 거 2개, XZ 평면하고 나란한 거 2개, YZ 평면하고 나란한 거 2개. 예, 이렇게 6개 평면, 그 평면하고 나란한 것들, 이렇게 6개의 면을 갖는 그런 직육면체 모양을 우리가 직육면체 영역이라고 합니다. 역시 중적분일 때처럼 그게 회전되면 직육면체 모양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육면체 영역은 역시 X, Y, Z가 움직이는 그 구간을 가지고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이고 Y가 C부터 D까지 움직이고 Z가 R부터 S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직육면체 영역이라는 것은 곱하기로 데카르트의 곱이죠. AB 곱하기 CD 곱하기 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역을 직육면체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직육면체 영역을 그려보면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이렇게 각 면들이 그 좌표 평면하고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런 영역이에요. 이런 영역. 자, 그러면 이런 영역은 이렇게 XY 평면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직사각형 영역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Y의 범위는 C부터 D까지 이렇게 이쪽도 Z축에다가 이렇게 사용하면 R부터 S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긴 영역이에요. 똑같이 해요. 정적분이나 중적분이나 삼중적분이나 우선 주어진 영역을 파티션을 줍니다. 나눠요. 해서 구간을 나누면 됩니다. X의 구간, Y의 구간, Z의 구간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해서 우리는 AB 곱하기 CD 곱하기 RS라는 영역은 X, Y, Z들의 모임인데 X는 첫 번째 거 A부터 B까지, Y는 두 번째 구간 C부터 D까지, Z는 세 번째 구간 R부터 S까지 이렇게 있으면 돼요. 자, 그럴 때 이 각각의 구간들을 파티션을 주면 됩니다. 우리 중적분서 했듯이 첫 번째 X가 움직이는 구간 A부터 B까지를 번호를 줘요. A는 X0, B는 XL 이렇게 해서 L개로 나눕니다. L개로 해서 번호를 X0, 그 다음 X1, X2, X3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I번째는 XI 이렇게 쓰면 됩니다. Y의 구간도 첫 번째는 C, 그걸 Y0라고 번호를 주고요. 마지막에 있는 D는 YM 이렇게 주면 M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럴 때 Y0, Y1, Y2, Y3 이런 식으로 J번째를 YJ, M번째 마지막은 YM, 그것은 D하고 같고요. 이렇게. 그럼 Z의 구간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번호를 Z0, R은 Z0라고 두고 S는 ZN 하고 두면 N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번호를 Z0, Z1, Z2, Z3, 일반적으로 ZK 이렇게. 그러면 L개, M개, N개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각각의 그 변수들의 구간을 이렇게 L개, M개, N개로 나누면 이 큰 직육면체는 여기 이제 나누면 작은 직육면체들이 이렇게 있겠죠. 작은 직육면체로 생길 텐데 L 곱하기 M 곱하기 N개의 작은 직육면체가 생겼죠. 그렇죠? 해서 영역, 원래 주어진 영역 AB 곱하기 CD 곱하기 RS 이것은 L 곱하기 M 곱하기 N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만들어져요. 그때 X축으로는 I번째, Y축으로는 J번째, Z축으로 K번째 직육면체를 선택을 한다면 그 곱은, 구간의 곱은 xi-1부터 xi까지 곱하기 yj-1부터 yj까지 곱하기 zk-1부터 zk까지 곱하기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파티션을 줬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bijk, 예, 이 구간을 이렇게 곱한 이 작은 직육면체, 그것의 부피는 당연히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됩니다. 가로는 이 구간의 길이죠. xi-xi-1. 그렇죠? 그걸 우리가 똑같이 del xi라고 쓸 겁니다. 세로는 yj-1부터 yj까지니까 yj-yj-1이죠. 그렇죠? 예, 그것을 del yj라고 쓸 거고요. 높이는 당연히 이 구간의 길이니까 zk에서 zk-1을 빼주면 되죠. 그걸 del zk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직육면체 영역에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얻은 그것의 부피, 이것을 볼륨이란 뜻으로 del V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i번째, j번째, k번째에 해당한다는 걸 표시하려면 거기다가 ijk 이렇게 쓸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이 작은 직육면체 i번째, j번째, k번째라는 뜻으로 bijk 이렇게 쓰면 이 작은 직육면체에서 점을 하나씩 선택하면 돼요. 한 점씩 해서 표본점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x도 y도 z도 스타를 붙여가지고 ijk번째다라는 것도 표시를 해가지고 xijk 스타, yijk 스타, zijk 스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본점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 리만 합을 계산하면 됩니다. 똑같이 리만 합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f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곱하기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을 ijk를 1부터 각각 l, m, n까지 다 바꿔가면서 더하면 돼요. 그것이 리만 합이에요. 그렇죠? 예, 똑같이 해준 거죠.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리만 합을 우리가 이 작은 직육면체를 X축도 10개로 잘랐다가 100개로 잘랐다가 1000개로 잘랐다가 이렇게 해서 무한히 자르는 것처럼 갈 거예요. Y축도 마찬가지 점점 구간이 하게 되도록 1000개로 나눴다가 1억 개로 나눴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개까지 갈 거예요. Z 구간도 마찬가지 10,000개로 나눴다가 100만 개로 나눴다가 1억 개로 나눴다가 1000억 개로 나눴다가 이렇게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럼 점점 구간은 작아질 거고, 그렇죠? 그 작은 직육면체 영역, 그 영역의 수는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수라는 것은 이제 L개, M개, N개였으니까 그 수, 직육면체, 작은 직육면체의 수, 그것들은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L, M,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여기 우리 리만 합, 표본점에서의 함수값하고 작은 직육면체 영역의 부피하고 곱하고 다 더한 것, 리만합, 그것의 극한. 이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정의합니다. 이 극한이 존재하면 3변수 함수 W는 fxyz는 이 B라는 영역에서 삼중적분 가능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함수는 삼중적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럴 때 삼중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즉 이 리만 합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 값이 있으니까 존재하면 값을 이렇게 기호로 쓸 거예요. 인티그럴 기호 3개 쓰고요. 읽을 때는 트리플 인티그럴 삼중적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적분하려는 영역, 처음에 직육면체 영역, 그 B를 이렇게 적분기호 아래쪽에다가 작게 쓰고요. 트리플 인티그럴 B 위에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주어진 함수 쓰고요. f, x, y, z 그리고 dv 이제는 3차원이니까 볼륨이란 뜻으로 v를 썼어요. dv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트리플 인티그럴 b 위에서 f, x, y, z, dv라는 값은 리미트 시그마 그리고 주어진 함수 del 이런 값이에요. 그러니까 삼중적분도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계산하다가 리미트와 시그마와 del이 있었다. 예, 그렇다면 그 값은 이렇게 그게 3변수 함수였다면 삼중적분 기호로 바꿔주시면 돼요. 트리플 인티그럴 b 위에서 dv 이렇게 바꾸시고 남는 것이 이제 p적분 함수가 되죠. 어렵지 않죠? 예, 기호는 다 똑같습니다. 트리플 인티그럴 하는 것은 적분 기호,
B라는 것은 적분 영역, F라는 함수는 피적분 함수, dV라는 것은 미분 형식. 어렵지 않죠? 예, 정적분부터 시작한 용어였어요. 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의가 됐죠. 예, 트리플 인티그럴 B 위에서 fxyz dv라는 즉 f라는 삼변수 함수에 b라는 직육면체 영역에서의 삼중적분 하는 값은 리미트 lm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l까지, 시그마 j는 1부터 m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ijk 스타, yijk 스타, zijk 스타, del v ijk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것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그 표본점에 속해 있는 작은 영역의 부피 그게 1차원이면 길이가 되고 2차원이면 넓이가 되고 3차원이면 부피가 되는 거죠. 그것을 곱하고 다 더하고 극한치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항상 적분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중적분까지 우리가 적분 세 가지를 배운 거니까 정적분부터 예, 이제 사중적분, 오중적분도 예, 똑같은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예, 이 삼변수 함수의 b라는 영역 위에서 삼중적분이다라고 부르는 값이다.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계산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볼 텐데요.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육면체 영역에서의 삼중적분을 중적분일 때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x, y, z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함수 바과하면서 계산하기 편한 대로 정하시고요. 그 범위를 각각 주면 됩니다. x의 범위 a부터 b까지, y의 범위 c부터 d까지, z의 범위 r부터 s까지. 그리고 계산은 항상 안쪽부터 하시면 됩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적분이 가장 먼저.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계산하고 결과 내고 그 다음 또 안쪽에 있는 거. 그러면 y로 되어 있는 게 여기서는 두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그거 계산하시고 결과 내고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z 이게 세 번째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삼중적분까지 배웠으니까 정적분부터 한번 정의를 해볼 거예요.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은 일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곡선이지요. 그래서 XY 평면에 그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예, XY 평면에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렇다면 일변수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정의역을 생각하고 이렇게 제한해서 a부터 b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이 함수의 정적분이 뭐였냐? 이 구간에 파티션을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n개로 나눠요. 그렇죠? n개로 나누고 그 n개마다 이렇게 점을, 표본점을 하나씩 찾아요. 그렇죠? 표본점을 찾아서 그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구간의 길이를 곱해요. 그러니까 이 함수값이 0보다 큰 쪽에 있다 그러면 구간의 길이하고 곱하면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예,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이만큼 곡선까지 높이가 되겠죠? 하고 이 구간의 길이하고 곱하고 예, 이렇게 하면 사각형들의 넓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사각형들의 넓이가 이 점마다 이렇게 계산돼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걸 다 더한 게 리만 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이 구간의 길이를 예, 점점 짧게 하면서 즉 구간의 수 n을 무한계로 늘려가면서 똑같은 이 리만 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간의 길이가 거의 한 점이 될 거고 그러면 한 점마다 이렇게 곡선까지 이렇게 쏘아 올린 예, 이런 모양이 될 테니까 당연히 f라는 함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쪽에 있는 이 영역, 예, 이 영역에 넓이가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fx가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 예,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예, 이것은 넓이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A를 x0 번호 주고 그 다음 x1, x2 이렇게 주고 B를 xn 이렇게 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표본점을 첫 번째 구간은 x1 스타, 두 번째 구간의 표본점은 x2 스타 이렇게 준 거죠. 그렇죠? 해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 xi 스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하고 곱하기 del xi 구간의 길이 그렇죠? 그걸 다 더한 게 리만 합 거기다 극한을 취해서 그 값이 존재하면 적분 그렇죠? 이렇게 한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중적분도 똑같이 한 거죠. 이변수 함수의 중적분인데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3차원 공간에 그려져야 돼요. 그렇죠? 해서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이변수 함수 공면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공면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 공면의 정의역, 그것을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일 때를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일반 영역으로 확장했죠. 그때 이 공면이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 위에 있다고 하면 이 직사각형 영역, x의 범위 a부터 b까지, y의 범위 c부터 d까지 이것을 나눠요. x를 n개로, y를 n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누면 이 전체 직사각형 영역이 작은 직사각형 영역으로 쪼개지죠. 그때 이 작은 직사각형 영역마다 xij 스타, yij 스타 표본점을 선택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f xij 스타, yij 스타 하고 작은 직사각형 영역의 넓이 del xi 곱하기 del yj 그렇죠? 이것을 다 더합니다. i는 1부터 m까지, j는 1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이게 리만합 그렇죠? 그걸 극한을 취해요. 리미트 m을 무한대로 보내고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것이 바로 중적분 더블 인티그럴 이 영역을 R이라고 했을 때 R 위에서 이변수 함수 fxy dA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fxy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공면 아래쪽에 있으면서 이 직사각형 영역 위에 있는 이 입체, 이 입체의 부피가 되는 거죠. f가 0보다 크면. 그렇죠? 이 중적분이. 그래서 중적분을 주어진 함수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부피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똑같이 합니다. 3중적분이니까 이번에는 그 3변수 함수. 그럼 3변수 함수의 정의역만 해도 벌써 3차원 공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어떤 육면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육면체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차원이 4차원이 필요하지요. 그렇죠? 해서 W축이 하나 있는 거고요. 해서 그 W라는 이 축까지 해가지고 4차원 공간 R4를 만들어내면 3변수 함수에 상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초공면이에요. 사실은 3차원 입체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해서 여기에 이렇게 W는 F, X, Y, Z 이렇게 3변수 함수의 상이 있는 거죠. 이것은 초공면이고 차원은 3차원 초공면이다.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냐? 4차원 공간 R4에 들어간다.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직육면체 영역을 이렇게 X축을 나누고 Y축을 나누고 Z축을 나누고 이렇게 나눠요. 세 개의 축 방향으로 다 나누면 이렇게 작은 직육면체들이 아까처럼 L 곱하기 M 곱하기 N개 생깁니다. 그때마다 이 작은 직육면체에서 점을 하나 잡아서 그것의 함수값하고 그리고 주어진 함수값은 0보다 크면 이만큼 이 네 번째 축 방향의 높이가 되겠죠. 0보다 작으면 반대쪽으로 그 이 길이의 마이너스 1 곱한 값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함수값하고 이제는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곱해요. 그걸 다 더하면 리마랍. 그리고 LM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했을 때 그 극한이 존재하면 그것이 삼중적분. 그렇죠? 해서 만약에 여기도 fxyz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결국은 트리플 인티그럴 이 전체 영역을 r이라고 했을 때 r 위에서 fxyz dv라는 것은 여기 이 초곡면 아래쪽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 직육면체 영역 위쪽에 있는 여기 4차원 입체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4차원 입체가 있습니다. 그 4차원 입체에 4차원 부피가 되는 거예요. 4차원 부피.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차원 입체 그리고 4차원 입체의 4차원 부피 이런 얘기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책에선 다루지 않는 거고 단순하게 3차원 안에서만 삼중적분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우리 중적분에서 1을 적분하면 적분 영역의 넓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삼중적분도 똑같아요. 삼중적분으로 1을 적분하면 적분 영역의 부피가 나와요. 해서 그런 것에만 응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지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삼중적분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